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영하로 떨어져서 매우 추운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리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미국도 주말이라서 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기사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이 호재가 되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억눌러 있었었죠.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 유일한 법적 명확성을 가진 XRP 역시 왜 현물 ETF 신청이 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의아함이 또다시 커뮤니티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XRP 입장에서 보면 약식 판결을 통해서 법적 명확성을 가진 코인이기는 하지만 내년에 구제책을 포함해서 최종 판결이 나와야 그때서야 정말로 법적 명확성이 명료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소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그때는 되어야 XRP 현물 ETF 신청 가능의 길 정도는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SEC가 항소한다면 규제기관과 그리고 정부의 눈치를 보는 대형 투자 기관들은 아마 그 시점을 최대한 늦출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IPO의 맥락과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제기관이 SEC이기 때문에 리플의 IPO가 소송이 될 때까지는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것처럼 XRP 현물 ETF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소송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가격적으로 좀 더 소송의 약식 판결의 결과가 호재성이 지속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소송의 해결 시에는 더 큰 호재가 찾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엘그레고에 의하면 찰리 멍거의 룰라팔루자 효과로 비유하면서 XRP의 강세 가능성을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룰라팔루자 효과라는 것은 인간이 보통은 이제 특정한 결과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 경향을 동시에 작용하게 만드는데 그에 따라서 극단적 결과를 만들어내기 쉽다는 것으로 유명한 표현이 그런 망치를 든 사람이 눈에는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쨌든 XRP도 그러한 비슷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XRP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상황들이 XRP를 강세로 이끌 집단적 신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들이 무엇인지 해당 분석가는 10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는데요. 몇 가지를 공유드리면 첫 번째는 소송 현황, 두 번째는 주요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강화, 또 다른 것들로는 상호 운용성, 소액 결제, 그리고 결제 공급 업체와의 통합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에그레고는 이러한 유리한 상황이 심리에 영향을 끼쳐서 결국에는 XRP가 미래에 상당한 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XRP의 다음 목표치가 1.1달러 그리고 1.4달러 최고 90달러에 거래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플의 벌금 금액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제레미 오건 변호사는 모리신대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은행 사건을 인용하면서 토레스 판사가 리플이 얻어낸 미국 밖의 매출에 대해서는 벌금을 징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SEC가 역외 관할권을 주장한다면 즉 미국 밖의 나라들에 대해서 리플이 판매한 매출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소유권을 주장을 한다면 현재 XRP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되어 있는 영국이나 일본 등으로부터 매우 부끄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SEC 변호인인 제임스 페렐은 토레스 판사가 이전에 리플의 소송에서 모든 판결은 개별 거래의 사실에 기초해서 판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리플의 판결이 다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벌금 징수도 각각의 사안별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역외권이라는 것은 개별 사안별로 다른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그 개념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역외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칙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는 전 SC 변호인의 이야기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존지진 변호사 역시 여러 관할권 내에서 XRP가 이미 비증권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영국의 금융감독관리국이나 일본의 금융공급회사는 XRP를 무역 또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의 벌금 징수는 어렵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리플의 90% 이상의 매출이 미국 밖에서 이루어져 있고 또 사업 비용까지 제하면 2천만 달러가 적합한 벌금이 될 거라고 존지튼 변호사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해서 법원이 만약에 리플이 이미 지불한 벌금 1억 5천만 달러까지 공제하기로 결정한다면 LCC는 오히려 리플에게 현금을 빚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졸지에 LCC가 기소자에서 채무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CC가 구제책 발견을 위한 일정을 90일 정도 요청한 상태인 거 잘 아실 겁니다. 물론 리플과 동의하에 요청된 내용이고요. 또 토레스 판사가 아직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서 제출된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법원은 수락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 90일이 아마도 합의를 위한 절묘한 타이밍이 될 것 같은데 계속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